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제가 적은 거는 그 닮은 얘기를 해가지고 그 리테일은 멘토님이 걱정하지 말라 해서 걱정을 안 했는데 카카오뱅크를 네, 방금 그 대화가 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카카오뱅크. 그게 99,950원에 30%를 했는데 네. 멘토님이 3만 원 오면 다시 전화를 달라고 그러셔갖고 네. 했는데 오늘 저기가 됐어요. 이거를 빠져나올 수 있나? 네, 9만 얼마요? 99,950원이요. 9,950원에 비중이요? 30%요. 30%요? 일단 카카오뱅크가 이제 3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그죠? 네. 네, 여기서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3만 원까지 온다면 뭔가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변수가 없어요. 그 말은 아직까지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격이 3만 원까지 왔다고 해가지고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만 원이 그런 법적인 자리라고 한다면요. 그죠? 근데 네. 3만 원이 뭔 의미가 있는 자리는 아니고 저 정도까지 빠지면 정말 많이 빠졌다 싶은 자리인 거예요. 그게 누구 생각이냐면 그냥 제 생각일 뿐인 거예요.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3만 원짜리를 정말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야지만 주가가 안 빠지지만 저는 이거를 주가를 방어할 정도로 돈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3만 원짜리가 저는 많이 빠졌다 싶은 자리인데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이 기업이 전에도 제가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해드리고 있지만 이런 기업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오프라인 은행으로 사람들이 은행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시청자님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연세가 조금 저보다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은행을 이용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은행 이용하실 때는 농협, KB뱅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국민은행이라든가 신한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름만 딱 들어도 아는 그런 은행을 이용하셨다가 K뱅크라든가 카카오뱅크는 나중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예. 나중에 생겼으니까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얘들은 공격적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영업 방식은 결국은 우리한테 돈 맡기면 이자를 많이 줄게요 라는 방식과 결국 얘들은 이자를 준다는 것도 영업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대출을 평소보다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1금융권은 뭔가 좀 이렇게 규제라든지 심사라든지 이런 거에 좀 깐깐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깐깐하게 봐야 될까요? 손님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겠죠? 아니겠죠.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해줘야 될 거고 신용이 좀 낮더라도 대출해 줄게요. 또는 이자 싸게 해줄게요. 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유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라든가 경제 위기에는 이런 K뱅크라든가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 은행이 상당히 불리해요. 네. 왜냐하면 돈을 많이 이렇게 빌려줘가지고 대출해줘가지고 그게 다 잘 갚아지고 관리가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경기 침체기로 넘어가고 사람들의 고용이 좀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면은 돈을 갚지 않는 사람들이 속출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런 관리를 잘한 1금융권보다는 K뱅크와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 은행들은 사실 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건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된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좀 꺼리낌을 갖게 되겠죠. 네. 그러면 저라는 사람, TV에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저라는 사람도 이 정도 생각을 한다는 것은 큰 손이라든가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은 이거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죠. 좀 더 지켜본 다음에 하든지 안 하고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자리 정도가 된다면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만한 싼 자리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아닌가 보다라는 거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2만 원짜리가 됐든 만 원짜리가 됐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사가지고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고 뭔가 횡보를 쭉 오랫동안 해주는 그런 구간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미래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죠. 같이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3만 원짜리는 제가 봤을 때는 메리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리스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다라고 생각할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머무른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는 게 상당히 좋은 거죠. 예.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3만 원까지 내려왔고 이젠 여기까지 왔으니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여기서 주가가 더 이상 안 내려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사야 되기 때문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네.
네. 그래서 네. 3만 원짜리 잡으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 만약에 밀리면 그냥 여기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2만 원이든 15,000원이든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자리가 온다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추가 매수를 덜컥 하지 마시고 역시나 6개월 정도 지켜보고 하는 게 맞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좀 지켜보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모레 퍼시드요. 아모레 퍼시픽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2만 7천 원에 20%요. 12만 7천 원에 20%요. 예. 뭐 가격 싸게 잘 사셨는데 어떤 게 걱정이죠? 앞으로 좀 전망이 좀 있을 거 하고 샀는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 되는지요?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네, 뭐 뉴스를 보면은 전망이 어떻대요? 모르겠어요. 뉴스 안 보셨어요? 예. 네, 뉴스는 안 보시는 게 도움 됩니다. 이거 가져가시는 데 있어가지고는요. 왜냐하면 지금 아모레 퍼시픽 망한대요. 예? 아모레 퍼시픽이 망한대요. 안 돼요? 예, 뉴스만 보면 그래요. 사업 부진의 실적 쇼크고 뭐 최상사 이래 최대 뭐 최악의 악재고 지금 어닝 쇼크가 났고 중국이 망해가 뭐 봉쇄해가지고 지금 아모레 퍼시픽 문 닫아야 될 판이에요. 뉴스만 보면요. 뉴스만 보면은 지금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TV 보면은 뭐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뉴스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뉴스를 보면은 뭐 2분기 시장 기대치가 하회했습니다. 지금 뭐 어닝 쇼크의 목표가가 안 좋습니다. 위기가 지금 엉망이고 지금 뭐 위기가 왔습니다.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어닝 쇼크입니다. 지금 적자에다가 지금 아모레 퍼시픽 문 닫아요. 지금 망해야 되고 부도가 났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예, 저는 이런 데 안 속아요. 그렇게 안 좋으면 하한가 가야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안 좋으면 사는 사람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뉴스에서 그렇게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아모레 퍼시픽을 지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웃긴 거죠.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오늘 주가가 0.78%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30% 빠져서 오늘 최고 한도 하한가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안 좋으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이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 좋으니까 사고 싶은 사람들이 없을 거 아닙니까? 사는 사람은 없는데 파는 사람만 있으면 결국 주가는 하염없이 내려가야 되는 게 상식선으로 맞고 그게 이론상으로 맞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렇게 안 좋다고 지금 뉴스에서 전국에서 방송사에서 전문가들이 손절해라, 안 좋다, 사지 마라 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만큼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이 자리가 안 좋은 자리라서 주가가 내려왔냐, 안 좋은 자리인가라고 하면 뭐 당장만 봤을 때는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투자를 미래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돼요. 사람이 무너질 때도 다 무너지고 나면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은 거라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실패라는 사람들한테 일어서기만 하면 된다. 실패는 뭐 성공의 어머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이 가장 위기라고 한다면 더 큰 위기가 저는 딱히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 더 큰 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겁먹어가지고 주가가 바닥에 와 있는데 더 이상 주가가 바닥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자리가 왔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이 자리를 위기지만은 가격적으로는 싸고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결국 주가는 기업의 가치, 지금이 좋네 안 좋네 그렇게 떠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리가 싸냐 안 싸냐를 봐야 되는데 싼 자리인 거예요. 그럼 사놓고 기다리기만 하면은 이 위기가 극복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요? 주가가 올라가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사서 들고 있으면 된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 매수하신 건 정말 잘하셨는데 오늘부터 뉴스를 보시게 된다면 반드시 손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무서우니까요. 안 좋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을 투자하시게 된다면 귀를 닫고 그냥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나만 믿고 내가 생각만 믿고 난 이거 수익 날 때까지 안 팔아라는 그런 소신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상담받을 이유가 없고 그냥 앞으로 그냥 꿋꿋이 들고 가셔가지고 20만 원 이상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아무도 믿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국 비행기 매수가 네. 12,800원에 비중 10%입니다. 얼마요? 이걸 12,800원이요. 비중 10%. 네.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될지 손절을 해야 될지 사신 지 얼마 되셨죠?
이거 한 일주일 된 것 같은데. 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찾아가서- 가져가야 될지 손절하셔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면요. 그거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예요. 예. 네,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주식하신 지. 그러니까 이걸 사신 지요. 근데 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런 계획도 못 짜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걸 사실 때부터 내가 어떤 계획으로 들어왔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로 그냥 짧게 보고 들어온 건지 멀리 보려고 한 건지를 모르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동네 집 앞에 슈퍼 갈 때의 마음가짐과 저기 멀리 집에서 한 달, 두 달 멀리 떨어져야 되죠. 미국 여행 갈 때 마음가짐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예. 네, 계획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뭔가 동네 앞에 슈퍼 앞에 갔다 오는 건 잠깐 갔다 오는 거니까는 뭐 휴가를 낼 필요도 없고 회사에다가 월차를 쓸 필요도 없어요. 근데 미국 여행 가는 건 좀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한국 BNC를 잠깐 눈앞을 보고 투자하고 계시는 건지 멀리 보고 내가 이걸 투자하고 있는 건지를 못 잡고 계시니까 일주일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짜고 들어가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예, 그래서 예, 지금 이 됩니다. 자리는 근데 제가- 앞으로 시청자님이 평생 투자하시게 된다면요. 투자하실 때마다 계속 오늘 했던 제가 이야기했던 이 모든 내용을 기억을 하세요. 한국 BNC를 어떤 식으로 사냐가 더 중요해요. 이걸 장기로 보고 투자하셨다고 하더라도 저는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니라 생각이 들고요. 단기로 보고 투자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이미 손절했어야 되는 자리에 이미 지나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온전히 한국 BNC가 어떤 기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가가 급등해서 횡보하고 있는 자리에 차트에 저점을 깨고 내려와서 손절인 거예요.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뭐 돈을 버는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차트 무너졌으니까 손절을 해야 돼요. 짧게 보셨으면요. 길게 보셨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은 흑자에서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뭐 한다고 굳이 이런 걸 사가지고 고생을 합니까? 방송 추천을 이거 봐가지고. 그 방송 추천을 했다고 사시는 건 변명밖에 안 돼요. 그런 이야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방송 추천으로 했다 샀다 이런 게 아니고 방송 추천하면 뭐가 인생이 다 바뀝니까? 그죠? 대한민국 사람들 다 부자 되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의 판단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방송에서 추천하는 것도 나한테 독이 될 수 있고 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시청자님이 앞으로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짧게 보신 분들한테는 좋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길게 보는 사람들한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는 이미 손절하셔야 된다. 지금 투자를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 바로 손절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추천이라고 하셨는데 방송 앞으로 많이 보지 마시고 주식 공부를 먼저 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